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번들 렌즈밖에 모르는 당신을 위한 렌즈 선택 가이드 두 번째 시간, 조리개 그리고 최대 개방 화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렌즈의 조리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카메라 이론적으로 조리개라는 거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진이 밝게 나오고 배경이 잘 날아가죠. 그리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이 어둡게 나오고 배경이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배경까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낮을수록 셔터 스피드는 많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낮은 조리개일수록 우리는 좋은 렌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리개가 실제적으로 렌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말하면 조리개는 렌즈에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최대 개방 화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두 가지 렌즈, 저번 시간에 화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렌즈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번들 렌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렌즈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앞에는 뭐 AF가 된다, 그 다음에 뭐 니코르는 니콘의 그 광학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리고 1855는 크롬 렌즈의 번들 화각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1.5를 곱해서 대충 2880 정도의 화각이 나온다. 크롬 렌즈니까 1.5를 곱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DX는 크롭 전용 렌즈라는 뜻이에요. DX는 크롭 전용 렌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대 3.5 다시 5.6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1대 3.5하고 1대 5.6이란 뜻인데, 보시면 그쵸, 여기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렌즈에는 보통 이런 렌즈가 써있을 거예요. 기본 번들 렌즈를 쓰고 계시다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18mm로 찍을 때는 18mm로 놓고 찍을 때는 3.5가 최소 조리개란 뜻이고요. 55mm로 놓고 찍을 때는 5.6이 최소 조리개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아까 환산화각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2880이라고 오늘은 그냥 얘기할게요. 2880.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표를 준비했는데요. 뭐 한 28mm 정도에서 번들 렌즈는 최소 조리개가 3.5, 2.8과 4.0의 사이라 그럴게요. 3.5 정도고요. 그리고 80mm 정도에서는 5.6이에요. 번들. 이게 이 번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솔직히 말해서 한 여기 18mm에서 한 19mm 정도만 돼도 3.5에서 바로 4.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보통 줌 렌즈들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번들 렌즈 같은 줌 렌즈들은 조리개가 화각이 낮을 때는 조리개가 낮고요. 화각이 높을 땐 조리개가 높아요. 왜냐면은 그 광학적으로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빛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망원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리개가 어두워진다는 거. 보통 줌 렌즈는 이런 걸 우리는 조리개가 바뀐다 그래서 가변 조리개 줌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줌 렌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사진이 나오느냐? 이런 렌즈가 생기는 거죠. 얘는 24mm하고 70mm까지 찍는 렌즈인데 조리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얘는 24mm에서도 최소 조리개가 2.8이고 70mm에서도 2.8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탐론 렌즈라고 할게요. 탐론의 2470 렌즈니까 그냥 탐론 렌즈라고 할게요. 탐론 렌즈 70mm 망원 가서도 탐론 렌즈 보시면 조리개, 최소 조리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왜냐? 1.4 렌즈, 최소 조리개 1.4 렌즈는 2.8, 4.0, 5.6을 다 찍을 수 있지만 최소 조리개가 3.5인 렌즈는 2.8, 2.0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리개가 낮았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번들 렌즈는 조리개를 낮출 수 없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자, 탐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망원으로 가도 고정 조리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볼까요? 탐론 렌즈는 이런데 번들 렌즈는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조리개가 점점 어두워져요. 이렇게 어두워져요. 조리개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번들 렌즈에는 이렇게 뭐 최대 광각일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망원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번들 렌즈로는 어두울 때 사진을 찍기 힘들다. 왜? 2008과 5.6은 제가 옛날에 스탑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스탑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한 스탑 갈 때마다 빛의 양은 반으로 줍니다. 두 스탑이기 때문에 빛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4배 더 필요해지겠죠. 만약에 탐론이 여기서 400분의 1초라는 빛을 얻었어요. 2.8일 때. 그럼 번들 렌즈는 두 스탑이 어둡기 때문에 얘는 4배가 줄어서 1분의 100이라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 화각의 2배 되는 정도의 셔터 스피드가 얻으시는 게 사진이 덜 떨리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그냥 둘 다 80mm라고 해서 계산을 할게요. 탐론 같은 경우에는 80mm의 2배인 160. 우린 이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사진이 덜 떨린다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가 됐죠? 근데 얘는 셔터 스피드가 모자라. 이러면은 렌즈가 어둡기 때문에, 조리개가 높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확보를 못해서 흔들리는 사진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화질에선 불리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개는 밝기 그리고 배경을 날리는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통 우리가 배경을 날린다 그래서 조리개를 낮출 때는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크롭 바디나 마이크로 포서드 바디보다 배경이 더 잘 날아갑니다. 이건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로 놔도 잘 날아가요. 2.8 정도로 놔도 잘 날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프레임 바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을 날리는 조리개의 값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8도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3.5부터는 배경이 날아가는 게 쭉쭉 줄어요. 배경이 진짜 점점점 설명해져요. 한 스탑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번들 렌즈는 렌즈 자체는 제가 나쁜 렌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냥 알기 쉬우라고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2.8 넘었 3.5에서 찍었는데도 배경이 잘 날아가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배경을 날리는 데는. 근데 그냥 조리개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5점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배경을 날리고 싶어서 낮추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낮추죠. 그래서 2.8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 고정조리개 2.8 고정조리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배경을 날리는 마지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번들 렌즈는 이 마지노선을 지나서 배경에 잘 안 날아가는 정도의 조리개를, 특히 뭐 35mm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최대 망원으로 갔을 때는 최소 조리개 5.6이에요. 그럼 요거는 거의 뭐 배경 날림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들 렌즈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카메라를 사실 때 나는 카메라를 사면서 좀 이게 배경도 잘 날아가고 이런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들 렌즈로는 배경을 날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 확보 못하는 건 둘째 치고 배경을 날리는데 그리 좋은 렌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경을 날리지 못하면은 뭐에서 좀 불리하냐, 특히 인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날림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인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뭐 아니면은 뒤에 지저분한 배경 같은 걸 흐리게 만들어서 좀 깔끔하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물을 찍을 때는 번들 렌즈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라는, 이런 조리개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못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렌즈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또 요 2.8 고정 조리개 탐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 렌즈죠. 줌 렌즈는 요즘에는 이제 시그마에서 1.8 고정 조리개 줌 렌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미친 렌즈예요. 진짜 UFO 렌즈 미친 렌즈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2.8의 조리개가 기본이에요. 고정 조리개라고 하더라도 뭐 2.0이나 1.8 같은 경우 렌즈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특수하고 비싼 경우니까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화각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50mm 기준으로 50mm 기준으로 이쪽은 광각, 이쪽은 망원. 그래서
광각과 망원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렌즈이긴 한데, 낮은 조리개로 배경을 날리고 어두운 데서도 좋은 화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단렌즈를 쓰는 겁니다. 단렌즈를 쓰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제 오늘 렌즈에 관한 자료는 그 다 나오는 사이트, 그쵸? 찾으면 다 나오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보시면은 50mm의 최소 조리개가 1.8이란 얘기죠. f1.8. 아이고. 얘는 2.8. 2.8이에요. 보시면 50mm에 1.8 여기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앞에는 화각을 얘기하고요. 뒤에는 최소 조리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0mm에 1.8인데 1점은 보통 생략을 해요. 그래서 50.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mm에 1.8 렌즈 50.8. 만약에 35mm에 1.8이면은 35.8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8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잘 날아가겠죠. 대신에 단렌즈는 이렇게 광각과 망원을 하기 위해선 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50mm로 가기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렌즈는 줌렌즈보다 더 낮은 조리개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뭐 번들렌즈 있으면 돼요. 번들렌즈 있어도 상관없는데 인물사진 찍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조리개가 낮은 단렌즈 이런 거 하나 찍고 싶으시면은 사시면은 크롭바디, 마이크로 포서드 바디 뭐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배경이 날아가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단렌즈 하나 쓰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카메라를 사실 때 진짜 느낌나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조리개의 렌즈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뭐 결론에 저 혼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렌즈를 살 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50.8 렌즈를 하나 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50.8 렌즈 가격은 지금 신품이 21.7만원 미쳤나봐요. 21만 7천원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흐리냐, 그쵸? 얘는 50.4 렌즈예요. 근데 얘는 40만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조리개 한 단계를 낮추는데 가격이 2배가 들었습니다. 같은 얘는 50.8 20만원, 얘는 50.4 40만원. 같은 니콘의 브랜드인데 50.8과 50.4 이렇게 얘는 40만원, 얘는 2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50.8보다 50.4가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네는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얘는 0.8이고 0.4일 뿐이지 얘는 그냥 다른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0.8과 0.4는 그냥 렌즈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가격이 비싼, 1.4라서 비싼데, 이런 거는 그냥 렌즈가 다른 렌즈라 그래서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4 렌즈가 0.8 렌즈보다 보통은 좋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니콘 같은 경우에는 50.4보다 50.8을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리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론적인 거는 옛날에 설명을 드렸고 렌즈가 조리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왜 번들 렌즈가 아직 안 되느냐 설명을 드렸고 최대 개방 화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얘네는 좀 지울게요. 사진을 찍을 때 밝은 단렌즈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50mm 따로, 85mm 따로, 뭐 이런 35mm 따로 다 렌즈를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35mm의 느낌이 다르고 85mm의 느낌이 다른데 줌 렌즈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이 낮은 조리개에서 얻는 그 이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단렌즈를 갖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제가 뭐 조리개하고 뭐 화각 설명드리고 이런 것 렌즈의 기본적인 거 다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가이드한 그 렌즈를 선택하는 데 도움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보시면 얘는 20만원이고 40만원이에요. 요거 하나 차이 난다는 이유로.
근데 그냥 그렇다고 치면 20만원이면 뭐 배경 잘 날아가고 어두운 데서 찍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최대 개방 화질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렌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얘는 니콘의 50.4예요.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면, 같은 50mm 렌즈지만 1.8 렌즈와 1.4 렌즈는 다른 렌즈라는 거. 1.8의 업그레이드가 1.4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얘대로 장점이 있고 좋고요. 얘는 얘대로 좀 장점이 있고 좋아요. 비싸긴 하지만. 근데 자, 이제 같은 조리개의 같은 화각의 렌즈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는 니콘의 50.4 렌즈입니다. 40만원이에요. 제가 뭐 오늘 렌즈 팔러 온 것 같은데, 얘는 시그마의 50mm 1.4 아트 시그마 아트 50.4라는 렌즈예요. 73만원이에요. 시그마 50.4는 73만원입니다. 왜 같은 50.4인데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여러분? 왜 얘는 같은 50.4인데 40만원이고 같은 50.4인데 73만원일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50.4기 때문에 얘는 1.4부터 찍을 수가 있어요. 얘는 50.8이니까 1.8부터 찍을 수 있고, 얘는 탐론 렌즈나가 2.8이었죠. 고정조리에 2.8부터 찍을 수가 있고. 근데 같은 50.4 렌즈라 그래도 화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렌즈라는 거는 보통은 이게 한 스텝 정도 조리개를 조여줘야지 괜찮은 화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렌즈 조리개에 관한 비교하는 건데요. 요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 개방 화질이라는 게 뭐가 다른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되게 한 6년, 7년 거의 그 정도 전에 만든 거라서 그 당시 렌즈로 만들어서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2470 990이에요. 9형도 아니고 이거보다 좋은 렌즈가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이거보다 옛날 버전이 얘예요. 그래서 얘는 990, 얘는 999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시면은 나름 얘가 그래도 얘보다는 한 단계 신형이기 때문에 렌즈도 커지고요. 대신에 이제 좀 뭐 화질도 좋아졌겠죠. 보시면 스펙으로 따지면은 얘도 2.4, 2.8 렌즈고 얘도 2.8 렌즈예요, 여러분. 같은 최소 조리개 수치를 갖고 있어요. 화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보세요. 얘는 앞에 있던 제가 이때 어떠랬냐면 얘는 그냥 비싼 렌즈예요. 그나마 신형. 얘는 싼 렌즈. 그래서 비싼 렌즈와 싼 렌즈로 구분을 해주죠. 얘가 그나마 신형이고 조금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시면 잘 보세요. 얘는 좀 흐릿흐릿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화질을 보시면 얘는 좀 선명하게 나와 있죠. 같은 2.8 조리개인데 얘랑 화질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얘가 이제 2008 최대 개방이잖아요. 최대 개방 화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싼 렌즈는 최대 개방 화질이 좋습니다. 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은 화각에서 50점에다가 조리개는 1.4예요. 같은 조리개를 갖고 있을 때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줌렌즈잖아요. 2.8 조리개. 만약에 얘가 1.4로 했으면은 요 정도 차이가, 니콘이 이렇게까지 나쁘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그마의 아트 렌즈 계열은 최대 개방 화질 하나만큼은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 비싸긴 하지만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 광각으로 줌렌즈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최대 광각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기준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제가 최대 망원에서 찍었을 때 화질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줌렌즈는 보통 광각일 때 화질이 좋고요, 망원일 때 화질이 좀 떨어져요. 요즘에는 렌즈들이 망원일 때도 꽤 괜찮은 화질을 갖고 있지만 번들 렌즈도 꽤 괜찮아요. 옛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2470이니까 말이 2470이지 70mm 정도 가면은 조리기 엄청 조여줘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광각일 때 화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70mm를 놓고 찍었을 때요, 분명히 요 사진보다 요 사진이 안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해졌죠. 보시면
이랬던 광각에서 이랬던 화질이 망원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거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쵸? 뭐 안개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망원에서의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개방 화질에 따라서 렌즈의 값은 정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최대 개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점프하는 필요 없으니까. 어떤 렌즈는 50.4인데 40만원, 50.4인데 70, 뭐 80, 73만원, 거의 2배 가까운 가격. 니콘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콘도 50.4는 좋은데 50.4 렌즈는 니콘 렌즈도 좋은데 시그마가 워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50mm 계열 단렌즈에서는 화질로 따진다면 시그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싼 거는 둘째치고 보세요. 얘는 시그마인데 시그마 렌즈인데 무게가 815g이에요. 얘는 니콘 1.4 렌즈 무게가 280g입니다. 거의 한 450, 500g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잠깐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면 0.5kg 뭐가 무거워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고서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무게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압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렌즈를 고르실 때 조리개에 따라서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최대 개방 화질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가벼운 렌즈를 들고 사시는 거 좋을 수 있어요. 저는 50mm 다 정리하고 여기는 50.8 렌즈를 갖고 다녀요. 얘는 1.8 렌즈인데, 이거 보자. 1.8 렌즈인데 전 최대 개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여기다 1.8도 놓고 써요. 그래서 이런 최대 개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흐린 거 이런 거 절대 못 보겠어 이러시면은 뭐 무겁고 비싼 렌즈 이렇게 사시는 거고요. 무겁고 비싼 렌즈 이렇게 사시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화질은 그렇게 신경 안 쓰인다. 이 렌즈가 못 쓴다는 게 1.4를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얘도 좋은데 얘가 워낙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살짝 화질을 포기하고 난 좀 가벼운 렌즈 갖고 다닐래 이러면 이런 거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리개 그러니까 최소 조리개 그러니까 최소 조리개는 최소 조리개라고 말씀드리나?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를 최대한 낮추는 거 1.4 렌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비싸지지만 최대 개방 화질에 따라서 가격은 더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리개 이론적으로 밝고 뭐 어둡고 배경이 잘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렌즈에 있어서의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최소 조리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뭐 50.8 쓸 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한 스탑 정도 이렇게 조이면은 화질이 괜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다가 인물 날릴 때는 제가 아까 한 2.8에서 아래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물 아니라 풍경 같은 걸 찍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풍경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날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배경이 안 날아가면 좋겠죠. 나는 저기 있는 산도 찍고 싶고 앞에 있는 나무도 찍고 싶고 꽃도 찍고 싶고 뒤에 있는 구름도 이쁘게 다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조리개를 그만큼 조여야겠죠. 조리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배경이 잘 날아가고 높으면 높을수록 배경도 선명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번들 렌즈가 그냥 조리개가 쭉 올라가서 F 11 정도로 조였다고 쳤을 때, 그쵸? 꽤 많이 조인 거예요. 5.6에서 뭐 8.0 갔다가 뭐 11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이 정도 조였어요. 그러면은 11 정도 조였을 때는 얘랑 이 비싼 것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 정말 화질을 원하시고 배경 날림을 원하신다면은 단렌즈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거꾸로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아니면 뭐 단체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럴 때는 선명하게 앞뒤로 다 선명하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고 찍는다면은 번들이나 비싼 렌즈나 뭐 40만원, 70만원, 50mm에 놓고 찍는다고 쳤을 때 5만원짜리 번들 렌즈나 73만원짜리 이 시그마 50.4 렌즈나 요 정도 조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때 비교했던 게 비싼 렌즈, 싼 렌즈. 얘는 그냥 정말 옛날에 있던 번들 렌즈예요. 2880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가변 조리개에다가 보시면 얘는 2880에다가 3.5에 5.6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그 옛날에 필름 시절의 번들 렌즈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비싼 렌즈와 싼 렌즈도 화질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 최대 개방일 때. 근데 조리개를 조여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세 가지 렌즈를 섞은 거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서 비싼 렌즈, 싼 렌즈, 더 싼 렌즈,
찍은 사진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얘기했다. 조리개를 11로 조여놨습니다. 11로 조여놨어요. 여러분들이 화질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딱 보시고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한눈에 확, 이거는 조금 가운데 거는 약간 확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확 들어오세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제가 이 당시에는 이 렌즈를 한 50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이 렌즈를 아니야, 중고로 한 6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중고가로 한 10만원? 15만원 정도에 10만원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일본 중고샵에서 산 거라서 중고가로 한 8,000엔 안 줬, 8,000엔도 아니다. 훨씬 싸게 줬다.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엔, 1000엔 이렇게 진짜 거의 굴러다니는 렌즈 수준으로. 얘는 한 5만원이라고 칠게요. 얘는 한 50만원이라고 치고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냥 가격으로 10배가 차이가 나요. 화질이 10배가 차이가 나네요. 물론 조리개 수치가 낮고 최대 개방일 때는 얘는 당연히, 얘는 보시면 3.5부터 시작하는 번들 렌즈이기 때문에 2.8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이런 사진 자체도 찍을 수가 없는 렌즈인데 조리개를 조이고 찍었다 이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래에 답이 여기 있는데요. 어딨나? 싼 렌즈, 더 싼 렌즈, 비싼 렌즈예요. 그래서 얘는 필름 시절 번들 렌즈, 얘는 싼 렌즈, 얘는 그나마 비싼 렌즈. 얘랑 화질을 보세요. 5만원짜리 렌즈, 50만원짜리 렌즈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얘는 50만원 안 하긴 하는데 많이 싸요. 20만원대일 거예요. 아마 30만원대. 조리개를 조여버리면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분명히 번들 렌즈는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학적으로. 그쵸? 사진을 어둡게밖에 찍을 수밖에 없고 배경도 잘 못 날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낮은 조리개 수치를 커버하기 위해서 단렌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 고정 줌 렌즈를 사셔도 되고 이런 1.4 아니면 1.8 이런 단렌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조리개를 조였다고 쳤을 때는 번들 렌즈를 쓰나 이 렌즈를 쓰나 화질은 다 똑같아요. 방금 보셨죠? 요 사진 렌즈마다 조리개를 조여버리니까 차이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신다. 아이고 어디 여행을 다니신다. 그러면은 번들 렌즈 하나로도 풍경 찍기엔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인물 사진 찍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렌즈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고 인물 사진 찍기엔 렌즈가 하나 더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조리개는 한 8, 11 이렇게 조여서 찍을 거니까요. 물론 요런 최대 개방 화질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렌즈는 한 스탑, 두 스탑 조여야지 되는데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망원으로 갈수록 화질이 조금 더 떨어져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스탑 조여야 돼요. 괜찮아지는 것도 얘는 한 8.0 이상 번들 화질 괜찮을 때 한 조리개 여기를 8이라고 놓을게요. 8 이상 조여야 되는데 얘는 2.8에서 두 스탑을 조여도 5.6이에요. 얘는 5.6에서 찍을 때 화질이 안 좋아요. 그쵸? 화질이 안 좋은데 최대 개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여야겠죠. 근데 얘는 이미 2.8이 최대 개방이기 때문에 한 스탑만 조여도 4.0에서도 화질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같은 50mm의 사진을 찍는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번들 렌즈를 아마 50mm 넘으면 4.0 정도가 나는데 최대 개방이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지겠죠. 비싼 렌즈가 아니니까 번들은. 근데 이런 50.8학 한 20만원짜리 하는 50.8 렌즈로 4.0에 찍네요. 그럼 한 스탑, 두 스탑 정도 쪼였기 때문에 화질은 최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낮은 조리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조이는 것까지 계산해서. 근데 옛날에 제가 한 카메라 배우기 시작할 때 거의 한 10년 전이죠.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50.4 렌즈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50.8로 찍기 위함입니다. 즉 한 스탑 조여서 찍으면 화질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50.4를 렌즈를 쓰는 이유는 50.4는 솔직히 화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50.8로 조리개를 살짝 조였을 때 화질 괜찮고 배경이 잘 날아가고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광학이 많이 발전해서 50.8 렌즈도 1.8 넣고 써도 되고요. 50.4 렌즈도 1.4 넣어두고 써도 돼요. 화질 괜찮습니다. 전 그게 불만이시면은 포토샵에서 샤픈 한번 살짝 주시면
그 날카롭게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 하나 주시면은 뭐 거의 티도 안 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는 극강의 화질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렌즈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시그마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시그마 아트 렌즈가 화질 좋은 건 다 아시니까 시그마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그마 50.4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원, 25만원 정도 해요. 물론 얘도 최대 개방은 좋지만 아이고 최대 개방은 좋긴 한데 얘 같은 경우 옛날 그 이 아트 렌즈 전 단계의 50.4 렌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비교가 많이 돼요. 가격에서부터 이게 중고가도 비슷해서 많이 비교되는데 시그마 이제 새로운 렌즈가 나오면서 얘는 그렇게 좀 이게 약간 싸움에서는 여기서 VS를 붙였을 때 요쪽에 화질에선 요쪽에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거. 하지만 가격과 무게가 그만큼 같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 화질이 좋고 조리개가 낮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무게는 커져요. 얘는 50.8이에요 185g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그냥 물리고 다니면 돼요 카메라에. 얘는 1.8에서 1.4로 내려가면서 100g에 더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렌즈의 조리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격은 비싸지고 그리고 무게도 커진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번들 렌즈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번들 렌즈로는 사진을 찍는데 배경 날림이나 아니면 뭐 어두운 데서 찍는 거에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렌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단렌즈가 하나가 있으면 좀 가격만 써 있는 것 같아서 지울게요. 짠조진이 50.4 그리고 50.4 이렇게 여행 같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리개를 조여서 찍으면은 번들 렌즈도 화질이 괜찮기 때문에 여행에서 편하게 이런 걸 찍고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렌즈를 갈아서 50.4 이런 렌즈, 50.8 이런 렌즈 하나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저렴한 가격으로도 배경을 쭉쭉 날리면서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렌즈의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근데 이 부분은 렌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동영상에 관한 글이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 렌즈가 좋을까 이런 거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카메라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남겨주셔도 되고, 또 이거 말고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시리즈도 30분씩은 다 넘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조리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